순환신경망을 설명을 할 건데 그 전에 제가 깊은 신경망이랑 그 다음에 CNN에서 설명을 못한 부분이 좀 있긴 있거든요. 깊은 신경망은 좀 많이 있어요. 뭐 로컬 미니멈 같은 것도 설명을 잘 안 했었고 그 역전파를 설명 안 했어요. 그게 이제 되게 이제 저한테 큰 부담으로 느껴지는데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벡터 미분을 이해해야 되는데 사실 저번에 수업을 하게 됐는데 처음 듣는 사람도 있으니까 한 번 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일단 건너뛰었고 그 다음에 합성국 신경망 그러니까 CNN 같은 경우는 건너뛴 부분이 별로 없는데 진짜 막 짜잘한 거 몇 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스트라이딩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컨볼루션 같은 거 할 때 한 칸씩 움직였는데 그거를 뭐 옵션을 주면 두 칸씩 움직이게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런 거는 그냥 그 뭔가 그 이해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이론적인 게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한 번에 점프를 많이 하면 이미지가 빠른 속도로 축소되겠죠. 그러니까 그거 말고 어떠한 그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옵션 보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는데 그거 좀 시간이 아까워서 그냥 건너뛰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익히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순환신경망을 좀 더 이제 깊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순환신경망까지는 아니지만 순환신경망이 이제 모티브가 되는 예제를 설명을 할 거예요. 판다스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유가 있으니까 있겠지? 먼저 그 활성화 함수들을 정의를 할 건데 우리가 이제 활성화 함수 배운 게 시그모이드하고 렐로 배웠죠. 근데 10H라는 활성화 함수가 있습니다. 하이퍼블릭 탄젠트인데 너무 이제 길어가지고 보통 10H라고 많이 읽어요. 요 세 가지 활성화 함수 중에서 시그모이드하고 렐로하고 소프트맥스 배웠구나. 근데 렐로는 지금 그냥 제가 선언을 하지 않고 시그모이드하고 소프트맥스하고 10H를 미리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있죠. 이 언더바 x라는 애는 이제 마이너스 5에서 5의 범위까지 그냥 100개를 등간교고를 한 건데 우리가 이제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언더바 x하고 시그모이드를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익숙한 그림이 나오게 되죠. 그렇죠? 그런데 그 10H는 뭐냐면은 그림을 그려보니까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 시그모이드하고 거의 똑같이 생겼죠.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은 시그모이드는 출력 결과가 0과 1 사이로 눌려 있는데 얘는 그냥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로 눌려 있는 거 말고는 똑같아요. 왜 이런 거를 쓰냐? 그게 이제 오늘 다뤄야 될 주제 중에 하나인데 아무튼 그냥 이런 게 있다. 10H를 쓰면은 X가 그냥 시그모이드랑 모양이 되게 비슷한데 0과 1 사이로 레인지가 있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로 레인지가 있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그냥 파이썬 기본 문법을 이용해 가지고 간단한 함수를 구현했는데 그러니까 문자열을 어떤 숫자로 바꿔주는 그냥 함수예요. 이 문법은 그렇게 뭐 지금 이 수업에서 중요한 건 아니고 파이썬 입문 시간도 아니니까. 근데 이제 좀 바로 들어가면 어려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미리 구현을 했는데 어떻게 쓰는지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txt라는 걸 제가 뭐 예를 들어 aba라는 문자열로 저장을 해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이 aba를 컴퓨터가 학습을 할 수 있는 숫자의 형태로 바꾸고 싶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a는 33으로 바꾸고 b는 22로 바꾸고 싶습니다. 이러한 규칙을 딕셔너리 형태로 저장을 해놔요. 그럼 이제 변환전에는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 txt가 이제 이렇게 생겨 있고 여기에다가 이 함수를 쓰고 매핑 규칙이 지금 어떻게 저장이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규칙을 그냥 그대로 딕셔너리 형태로 전달을 해주면은 출력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A는 33, B는 마이너스 22, 다시 A는 33 이런 식으로 매핑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제 A를 1,0, B는 0,1 이런 식으로 이제 매핑을 하고 싶다면은 그렇게 규칙을 만들어서 전달을 하면 됩니다. 근데 A는 10으로 전달이 되고
B는 0, 1로 전달이 되고 다시 A는 1, 0으로 전달이 되겠죠. 이제 우리가 이제 다뤄야 할 예제는 어떤 지금 우리 순환신경망, 그러니까 순환신경망을 이제 그 오버뷰에서 잠깐 설명을 했었는데 어떤 순서가 있는 데이터를 다루기에 적합하고 그 예제로는 텍스트열이 이렇게 쭉 들어왔을 때 다음 텍스트가 뭔지 계속 예측을 하는 그러한 예제를 우리가 다뤄봤었죠. 그래서 처음 이거잼플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AB라는 이제 문자를 만들고 제가 이거를 리스트로 만들면 이게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요거를 그냥 100번만 이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AB가 이제 반복되는 문자열을 만들고 요거를 이제 분석을 할게요. 요 데이터를 분석을 할 건데 요거를 이제 txt라고 하고 그쵸? 그럼 이게 지금 여기까지 코드고 txt는 이제 되게 많이 있겠지만 처음에 이제 10개만 출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A, B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컴퓨터한테 이런 능력을 제가 학습시키고 싶거든요. 어떤 거냐면은 내가 A 여기까지 말하면 컴퓨터가 B 이렇게 알려주고 A B 하면은 A 이렇게 알려주고 그러니까 이전에 있던 문자열들이 내가 이제 쭉 나열하면은 컴퓨터가 그 다음을 예측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학습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이제 구성을 했는데 얘는 이제 랭스가 200이잖아요. 근데 200개의 이제 값이 들어가 있는 이제 txt를 처음부터 199번까지만 모아가지고 txtx를 만들어요. 그러면은 txt의 처음부터 마이너스 1까지 그러니까 마지막 원소까지 하면은 파이썬은 희한하게 이 마지막 인덱스가 포함이 안 되죠. 그래갖고 요거는 이제 랭스가 199가 되겠고, 그쵸? 처음부터 들어가 있는데 얘를 txt 이제 x 이런 식으로 넣습니다. 근데 여기는 0은 생략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도 똑같겠죠, 그쵸? 그래갖고 txt x를 이렇게 만들고 txt 언더바 y는 뭐냐면은 두 번째 원소에서 끝까지를 txt 언더바 y로 만들어요. 그러면은 원래 있는 txt에서 이게 이제 첫 번째 원소고 이게 이제 두 번째 원소잖아요. 이 두 번째 원소에서 끝까지 하면은 txty가 되겠죠. 그러면은 요런 식으로 반복이 되니까 txtx에는 a부터 시작해서 ab 이렇게 되고 마지막에 a로 끝나겠고 txt 언더바 y에는 b부터 시작해서 ba 이렇게 쭉 돼서 마지막에 a로 끝나는 그런 문자열이 저장이 되어 있겠죠. 이렇게 하고 x하고 y를 이렇게 출력을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결국에는 x가 네트워크의 입력, 그 다음에 y가 네트워크의 출력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설명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a가 입력으로 들어가면은 b를 뱉어내고, 그렇죠? b가 입력으로 들어오면은 a를 뱉어내고, 다시 a가 입력으로 들어가면은 b를 뱉어내고, 이러한 규칙을 학습하는 네트워크를 만들고 싶습니다. 되게 이제 단순하지만. 일단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로 풀어볼 건데 여기서 컨셉이 뭐냐면은 파라미터를 제가 극도로 아낄 거예요. 진짜 처음에 파라미터 하나부터 쓰면서 극도로 아끼면서 할 건데 그 이유는 물론 이거 되게 단순한 거라서 파라미터 많이 쓰고 그냥 시중에 나와 있는 RNN 아무거나 써도 RNN을 안 써도 사실 적합이 잘 되는데 파라미터를 좀 적게 쓰면서 문제에서 이제 파라미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런 것 좀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아무튼 하나의 파라미터로 시작할 거고 모형도 그냥 단순하게 해서 처음에는 선형 모형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tx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잖아요. 얘를 네트워크에 넣을 수는 없겠지. ab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숫자로 바꿔야 되는데 보통 이럴 경우에 a는 0, b는 1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매핑을 시키죠. 그래서 그 매핑 방식에 대해서 정의를 해주고 뭐 a는 내가 0으로 그 다음에 b는 1로 하겠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해두고 f에 txt 언더바 x에다가 매핑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0101 이렇게 리스트 형태가 나오게 되는데 리스트는 얘가 파이토치가 학습을 할 수 없으니까 얘를 텐서로 바꿔주고 그 이렇게 되겠지?
그쵸? 근데 얘는 이제 인트형이니까 네트워크에 넣을 수도 없고 쉐입도 이상하죠. 그러니까 일단 플롯으로 만들어주고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네트워크에 저장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이거를 X라고 정의를 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Y도 똑같은 방식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X하고 Y를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럼 X하고 Y가 어떠한 숫자들이 지금 저장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면은 X는 0, 1, 0, 1, 0이라고 저장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원래 데이터가 0이 A고 1은 B니까 AB, AB, A 뭐 이런 식으로 X가 저장이 되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Y 같은 경우 10, 10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BA, BA로 저장이 되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럼 이제 문제가 좀 단순해졌습니다. 여기에서 일로 가는 매핑을 학습을 하면 되죠. 그리고 여기에서 또 일로 가주는 매핑을 학습을 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네트워크를 만들 건데 네트워크를 이런 식으로 만들 겁니다. 토치에는 리니어를 쓰고 인풋 피처, 아웃풋 피처를 둘 다 1로 잡아요. 그 다음에 바이어스로 펄스로 잡습니다. 그럼 파라미터 하나만 쓰겠죠. 하나는 이제 y 햇은 w 햇 곱하기 x 이런 꼴로 이제 잡힐 거 아니에요. 바이어스가 없으니까. 그 파라미터 하나만 쓸 거고 로스 펑션은 그냥 MSE 로스를 쓰겠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옵티마이저는 아담으로 설정을 해서 네트워크를 학습시켜 보겠습니다. 여기는 그냥 맨날 보던 코드죠. 이제 직역적인 이 통째가 그렇죠? 이거를 이제 누르면은 학습이 됩니다.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이게 그냥 0의 주황색 선이 깔려 있거든요. 다시 한번 요게 관측 아니 그냥 관측한 자료예요. 옵저브드 데이터인데 y가 1, 0, 1, 0, 1이라고 이게 5개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이게 B, A, B, A, B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상상을 할 수 있죠. 그러면은 네트워크의 X는 1, 0, 1, 0, 1을 1, 0, 1, 0, 1을 이제 따라가게 된다면은 네트워크 X 그러니까 Y 해세 값이 BA, BA, B가 되는 건데 요거를 이제 출력을 해보니까 밑에 이렇게 깔리게 됩니다. 이게 왜 이러냐면은 학습이 일단 잘 안 되었죠.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데이터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x가 0일 때 y는 1입니다. 그렇죠? x가 1일 때는 y는 0으로 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가야 되는 건데 지금 아키텍처가 어떻게 생겼냐면 우리가 지금 설계한 아키텍처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yi 햇은 w 햇 곱하기 xi잖아.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거를 학습을 한다라는 거는 W 햇을 적당히 잘 때려 맞춰가지고 XI 이꼴 아니 그러니까 W 햇의 XI 있고 YI가 이제 비슷하게 되도록 뭔가 W를 잘 때려 맞춘다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하나하나 나눠갖고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요 케이스 첫 번째 X가 0이고 Y가 1인 케이스는 이렇게 이제 되어 있을 때는 내가 W를 어떻게 잡아도 Y를 만들 수가 없어. X가 0이잖아. 근데 0에다가 뭐를 곱해갖고 Y를 만들어야 되는데 1을 만들어야 되는데 불가능하죠. 심지어 내가 그냥 W를 아무거나 갖고 와도 이렇게 만드는 게 불가능해요. 그쵸? 얘는 생각해보니까 못하는 거야 그냥. 지금 구조로는. 이렇게 생각해봅시다. X가 1이고 Y가 0일 때는 W를 적당히 잘 정해서 Y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X가 1인데 뭐를 잘 곱해서 0을 만들고 싶대. 0을 만들고 싶대요. 그러면은 0을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어차피 얘는 못 맞추는 거다. 우리가 이건 풀 수가 없어. 뭐를 곱해갖고 1을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럼 이제 얘는 풀 수가 있는데 얘는 0을 곱하면 돼요. 그럼 W에서 뭘로 학습하는 게 최선이에요? 0으로 추정하는 게 합리적이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종합을 해보니까 그래 데이터 생긴 거 보고 아 이게 어떤 상황인지 대충 읽어보니까 WS이 0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일단은 파라미터를 더 늘려야 되겠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의 파라미터로 이거를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좀 더 이제 고민을 해봅시다.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x가 0이기 때문에 문제거든. 그러니까 0에다가 뭐를 곱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x를 0으로 안 만들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에 매핑을 우리가 a는 0으로 하고 b를 1로 했잖아. a를 그냥 마이너스 1로 하지 뭐.
그리고 B를 1로 하고 그리고 0을 곱해갖고 뭐 이제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이러한 케이스는 안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매핑 방식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X는 이제 A를 마이너스 B는 1로 이제 매핑을 해가지고 새롭게 만들고, 그래서 데이터를 관찰하면 이제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이렇게 코딩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숫자를 보면은 마이너스 1은 A였지, 그 다음에 1은 B였지 하니까 X는 결국에는 AB, AB, A라는 뜻이구나 라는 게 쉽게 이해가 되죠. Y도 그렇죠. 이것도 AB, AB, A가 되어 있구나 라고 이제 쉽게 이해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똑같이 네트워크를 세워요. 인풋 피처 1로 잡고 아웃풋 피처 1로 잡고 바이어스 펄스로 잡습니다. 파라미터 하나 쓰고 있네요. 그렇죠? 로스 펑션은 MSA 로스를 쓸 거고, 옵티마이저는 그냥 우리 맨날 쓰는 아담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0번 정도 이렇게 돌려가지고 학습을 시키면은 성공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금 요 구조에서 x가 이제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태스크는 뭐냐면 마이너스 1에서 1로 가는 매핑을 만들어야 돼요. 되게 쉬울 것 같은데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되겠지. 그리고 두 번째는 1에서 얘가 이제 마이너스 1로 되죠. 1에서 마이너스 1로 가는 매핑을 학습해야 되는데 이것도 공교롭게 마이너스 1로 곱하면 되네.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로 학습이 되면서 얘는 학습이 가능합니다. 끝났죠?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들으면서도 이거는 이 문제만 풀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죠. 이게 무슨 풀이야라는 생각이 들잖아. 이거 다른 거 나오면 어떡할 거야? 답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확장성이 없는 풀이다. 그러니까 오늘만 문제 풀고 끝날 거 아니면은 이거는 이제 쓰지 말아야 되는 풀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애초에 인코딩을 이렇게 하는 것도 이런 건 족보가 없어요. 이런 거는 진짜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방식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 말고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될 만한 풀이를 갖고 와야 되는데, 인코딩을 하는 이렇게 방식부터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장이 가능하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AB, AB가 아니고 ABC, ABC를 우리가 맞출 수 있으려면은 A를 뭐 1, 뭐 B를 이렇게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코딩하면 C는 뭘로 할 거야? 또 0으로 할 거야? 망하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해야 돼. 우리 배웠던 원하는 인코딩 방식으로. 이러면은 내가 C까지 만들고 D를 만들고 뭐 여러 문자를 다 만들어도 결국에는 될 거 아니에요. 얘는 이렇게 해야 되겠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그럼 마지막이 이렇게 바뀌려면은 마지막 활성화 함수가 뭐가 돼야 되지? 소프트맥스가 돼야 되죠. 그거 아니고는 답이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리니어로 다 뿌려준 다음에 요 이 세 가지 클래스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할 수 있도록 함수를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럼 마지막 활성화 함수 무조건 소프트맥스가 돼야 되네. 그쵸?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마지막 활성화 함수가 소프트맥스가 돼야 된다면은 로스 펑션은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써야 되겠네요. 그쵸? 근데 소프트맥스를 바로 이해하기가 좀 힘드니까 요런 걸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 케이스는 얘를 0으로 하고 얘를 1로 코딩한 다음에 이거를 로지스틱으로 봐도 소프트맥스하고 사실상 이제 똑같은 거잖아요. 사실 이게 더 의미상 맞는 거죠. 두 개의 클래스만 표현할 수 있지만. 그쵸? 그래서 로지스틱을 먼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로지스틱 케이스에서 AB로 가는 열을 학습한 다음에 그거를 소프트맥스로 확장만 우리가 시켜놓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맥스까지 만들면 AB가 아니고 ABC도 우리가 학습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로지스틱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시야? 그래. 진짜 일찍 끝날 것 같아 이제. 자, 돌고 돌아서 다시 A를 0, 그 다음에 B를 1로 코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줘요. 그럼 이제 데이터는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겠지. AB는 0, 1, 0, 1, 0, 그 다음에 1, 0, 1, 0, 1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렇죠? 학습을 하는데 이거 딱 봐도 안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우리가 한번 실패해봤잖아. 이렇게 하면 0에다가 뭐를 곱하는 구조인데 그렇게 해서는 답이 안 나온단 말이야. 그래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파라미터 하나만 써야 되니까.
네트워크를 이제 인풋 피처, 아웃풋 피처 둘 다 1로 잡고 바이오스 펄스로 잡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로스 펑션을 이제 뭘로 잡아야 돼요? BC 위드 이거를 좀 생략이 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원래 이렇게 잡아야만 되죠. 토치 n은 시퀀셜로 잡고 로지스틱을 써야 되니까 토치 n은 리니어에 11로 잡고 그 다음에 토치 n은 그 다음에 시그모이드를 잡고 그렇죠? 이게 이제 네트워크고 여기는 이제 컴마 이게 로지스틱 모형이잖아요. 그다음 바이오스 펄스로 해야지. 어차피 돌릴 생각이 없으니까 막 쓰는구나 내가. 로스 펑션은 이제 뭘로 잡아야 되지? 토치 n에 BC 로스를 원래 이제 잡았잖아요. 근데 이거 대신에 BC 위드 로지스틱 로스를 쓰게 되면 여기에는 시그모이드 층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얘를 생략할 수가 있죠. 얘를 생략하고 보니까 굳이 시퀀셜을 묶을 필요가 없겠다. 그래가지고 요거만 이렇게 빼죠. 그래서 이 모형이 된 겁니다. 그쵸? 일단 옵티마이저는 아담으로 설정을 하고 5000번 돌려보겠습니다. 적합을 했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갸우뚱하죠. 일단 실패한 거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차피 나는 실패할 줄 알고 있었어. 실패할 줄 알고 있었는데 뭔가 연근초록 또 이것도 확 깔릴 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네. 그러니까 이거는 좀 더 아까보다는 그나마 낫죠. 요것도 한번 잘 살펴봅시다. 아키텍처가 이렇게 생겼어요. YS는 시그모이드 W의 XI 이런 꼴로 지금 생겼잖아요. 그쵸? 그쵸? 데이터가 이렇게 생겨 있겠지 처음에는 x가 0일 때 y가 1 그러니까 x에서 y로 가는 매핑을 배워야 되는데 이거 배울 게 뭐 있어 x에다가 뭐를 곱해도 0인데 그쵸? 근데 x에다 뭐를 곱해도 0인데 근데 뭐를 곱한 그 값이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다 시그모이드를 걸잖아 시그모이드에다 0을 넣으면 뭐가 되지? 0.5가 나오겠죠 왜냐하면 시그모이드는 이렇게 생겼는데 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양수 쪽에 가까울수록 1, 음수 쪽에 가까울수록 이제 0이 되는데 딱 이제 0의 값을 가지고 0.5가 확률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렇죠? 시그모이드에 0을 넣으면 0.5가 되니까 이게 0.5가 된 거죠. 얘가 0.5라는 소리는 x가 0이라는 소리야. x가 0이니까 w에다 뭐를 곱해도 0.5밖에 안 나와요. 얘는 뭐예요? 얘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야. 얘는 우리가 W를 아무리 바꿔도 하여튼 무조건 여기는 0.5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이제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집중을 하는 케이스가 이 케이스죠. x가 이제 1이라고 치자. 그리고 y는 0으로 가야 돼요. 근데 x에다가 w를 바로 곱한 다음에 y로 가야 되는데 y가 하여튼 최종적으로 0이 나와야 되거든. 근데 y의 바로 전 단계가 시그모이드란 말이야. 그럼 시그모이드에 뭔가 출력값이 0이 돼야 되면은 시그모이드의 입력값은 마이너스 쪽에 큰 값을 갖고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럼 결국에는 그래. 요렇게 보자. x가 지금 1이에요. 그러면 시그모이드 W 해시 되죠. 그렇죠? W 해시 뭐가 돼야 돼? 큰 음수값을 갖고 있으면 되죠. 뭐 예를 들어 마이너스 5 이런 거면은 y 해시 거의 0으로 깔리겠죠. 그렇죠? 그래갖고 예를 들어서 뭐 W 해시 마이너스 5와 같은 값으로 선택이 되면은 이 시그모이드 마이너스 5가 되고 이건 거의 대부분 0으로 될 테니까 이 0은 이제 y랑 비슷하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지금 상황을 종합하면 얘는 못 맞추는 거야. 이미 못 맞추는 거고 얘는 맞출 수 있는 건데 맞출 수 있는 방법은 W에다가 큰 음수값을 매핑을 하면은 이게 다 나중에 최종적으로 결과가 yi가 0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제정신이 박힌 네트워크라면은 네트워크의 웨이트이 적당한 이제 음수값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제 원 파라미터로 맞추는 거는 불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이해가 됩니다. 바이오스 좀 쓰지 않은 생각이 들죠. 왜 그렇게 W만 곱해서 해야 되나 이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바이오스를 쓸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파라미터가 되는 거고 W하고 이제 B를 하나 더 쓸 거예요. 이거는 맞추겠지, 그쵸? 일단 동일하게 매핑은 A는 0, B는 1로 매핑을 해요. 그럼 이제 X하고 Y가 이런 식으로 되겠죠? 0, 1, 0, 1, 0이 되고 Y는 1, 0, 1, 0, 1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네트워크에서 이제 바이오스를 넣기로 완전 큰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인풋 1, 아웃 1, 그 다음에 바이오스를 트루로 줬어요. 트루를 안 줘도 트루로 들어가긴 하는데 좀 더 명시적으로 하려고. 로스하고 옵티마이저는 똑같습니다.
초기 값을 설정할 건데 네트워크에 인풋 1, 아웃풋 1, 바이오스가 있으니까 W하고 B에 해당되는 값이 있겠죠. W하고 B에 해당되는 값을 제가 임의로 그냥 -5하고 2.5라는 값을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X는 이제 시그모이드 취약의 전 상태는 2.5 마이너스 2.5, 2.5 마이너스 2.5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도록 이제 맞췄습니다. 0월 기준으로.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학습시키기 전에 그냥 이 결과에다가 시그모이드만 취하게 되면은 이미 학습시키기 전에 이 상태까지 왔어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F를 좀 더 진행하면은 이렇게 그냥 붙어가지고 더 정확하게 붙겠죠. 그러니까 파라미터로 두 개 쓰니까 맞춰지는데 그 맞춰지는 이유는 바이어스를 쓰게 되면서 한쪽이 이제 0이 되는 거를 뭉개주는 그 효과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어떠한 케이스에 학습이 잘 되면 하면은 뭔가를 이제 곱하고 그 다음에 뺄 건데 그 곱한 값에서 이제 뺀 값이 있죠. 그게 이제 0을 기준으로 딱 대칭이 되도록 이런 식으로 학습 그 우리가 파라미터를 잘 설정을 해주게 되면은 이게 네트워크 X를 한 결과가 그 뭐 하나는 큰 양수가 하나는 큰 음수가 이런 식으로 되도록 만들어주기만 하면은 학습이 잘 된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못 만들었다면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이 두 개의 파라미터를 썼는데 초기 값을 제가 좀 악랄하게 줬어요. 네트워크 로스 펑션 옵티마이저 다 똑같고 초기 값을 그러니까 반대 모양으로 줬습니다. 그러면 학습 전에 이제 상태가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러면은 얘는 1이 돼야 되는데 0 근처로 떨어져 있고 처음 예측값이 얘는 오히려 0이 돼야 되는데 1 근처로 떨어져 있고 이런 식으로 그냥 반대가 되도록 하면은 학습을 하면은 아까보다는 잘 안 되겠죠. 결과를 보면 이제 이렇게 됐는데 아직도 전혀 이제 못 따라가고 있게 하는데 여기보다는 많이 나아졌죠. 이거는 그냥 F를 진행하면은 결국 수렴을 하기는 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 구조가 좀 그 살짝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요거는 그냥 듣고 흘리세요. 잘 이해가 안 되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그 저 위에 있는 W 값을 내가 뭘로 줬냐면은 좋은 파라미터 우리 좋은 파라미터 알고 있으니까 이때는 -5로 줬어요. 그 다음에 나쁜 파라미터는 +5로 줬어요. 그쵸? 그러면은 이게 나쁜 파라미터를 줬을 때 좋은 쪽으로 학습이 되려면은 +5에서 -5까지 기어가야 돼요. 경사관법으로. 그쵸? 근데 이게 사실 그 조금 이상한 게 B가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러면은 A거든 보통? 이거는 그 데이터 특징이 그래요. 그러니까 A하고 B 사이에 뭔가가 없어요. 얘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클래스가 있어도 A 뿔을 뭐 받는 그 클래스를 따로 만들고 B를 받는 클래스를 만들고 C를 받는 클래스를 만들면은 A 뿔이 아니고 내가 C였어. 그러면은 그래도 A 뿔에서 좀 뭔가 이 B에 가깝나 이런 식으로 중간 과정으로 학습하는 과정이 그 패스가 이해가 되는데 이게 그게 아니고 그냥 완전히 이제 다른 그 뭔가 이제 그 전혀 다른 종류의 클래스로 가면은 A에서 이렇게 B로 가는 게 그러니까 이거를 거쳐갖고 가는 게 약간 비효율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은 누가 그냥 직관적으로 딱 봐가지고 나 어디 있는 거야 나 지금? 아 헷갈려. 잠깐만. 요거 있잖아요, 요거. 누가 이렇게 답을 이렇게 써놨어요. y가 10101 이렇게 가야 되는데 누가 01010이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야 너 조금만 더 노력을 해가지고 봐봐 이 0으로 된 걸 일단 0.1로 만들어봐. 그 다음에 야 0.15로 만들어봐. 2로 만들어봐. 이렇게 누가 지도를 할 수 있는데 요거보다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은 야 너 반대로 쓰면 다 맞겠다. 이렇게 말해도 되거든. 그렇잖아. 이거 부호를 그냥 뒤집으면 다 맞겠는데? 그러니까 이 부호를 학습하는 뭔가 메커니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이렇게 패스를 좀 비효율적으로 안 가고 그냥 셔플 시켜버려. 약간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지금은 이 리니어로 WX 플러스 B꼴로 만들잖아. 그러면은 여기에서 일로 갈 때 이거를 지나가야 돼 다. 근데 이걸 한번 딱 뒤집을 수 있는 뭔가 장치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아무튼 그 모티브를 이용해서 세 개의 파라미터를 쓰는 경우를 이제 좀 설명을 할 건데, 자, 세 개의 파라미터를 쓴다라고 하면은 일단 여러분들이 언뜻 생각하기에는 인풋에서 이제 아웃풋으로 갈 때 1에서 1로 갔잖아. 그 1에서 2로 늘리면 되겠다. 그쵸?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안 돼요. 왜냐하면은 되게 이제 사소한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이제 코딩을 하잖아요. 세 개의 파라미터를 쓰고 싶으면은 이제 이 구조에서 여기를 2로 바꿔요. 그리고 끝내고 싶은데 y는 또 피처가 1이어야 되거든. 그러면 결국에는 이렇게 만드는 순간 뭐를 해야 되냐면은 2에서 1로 가는 네트워크로 또 만들어야 돼. 그럼 파라미터를 3개 쓰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3개를 쓸 수는 없어요. 이런 식으로 3개를 쓸 수 없고 이렇게 하면 가능하죠. 그러니까 1에서 1로 가는 애를 이렇게 만들고 여기를 true로 줍니다. 그럼 2개를 썼지.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 펑션 뭐 예를 들어서 시그모이드나 렐루나 이런 거 만만한 거 들고 와서 하나 걸어요. 액티베이션 펑션은 무파라미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학습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1에서 1로 가는데 바이어스 false로 주면 3개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요 구조로 뭔가 3개의 파라미터를 써서 만들어 보자 라는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전에 액티베이션 펑션 이런 문법은 없습니다. 당연히 이걸 실행하면 뭐가 안 될 텐데 이 액티베이션 펑션을 뭘로 선택할 건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시그모이드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 렐루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그 방금 배운 되게 이상하게 생긴 10H를 선택할 수도 있는데 10H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실험적으로 좋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험을 해보니까 그렇대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약간의 직감을 좀 얻을 수 있어요. 이유가 좀 여러 개 있는데 제가 이제 방금 말했던 뭔가 부호로 바꾸는 장치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그 모티브랑도 같고 여러 개가 있는데 일단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니네가 실험적으로 좋다고 했으니까 우리도 실험을 해보자 이렇게 접근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냥 돌려볼 건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런 거라고 싶거든요. 자, 액티베이션 펑션을 시그모이드로 걸었을 때 그냥 f옥을 한 1000번 정도 임의의 초기값을 넣고 반복을 하니까 적합이 한번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어떤 것도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어떤 것도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하고 적합된 결과를 보고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그냥 실험 결과를 보고 이렇게 파악을 해보는 거죠. 시그모이드는 그냥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돌려보니까 실험적으로 25번 돌려갖고 제가 시각화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렐루를 하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시그모이드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얘는 이제 W 모양, 그러니까 주황색 점선의 모양이 폭이 되게 좁은데 얘는 좀 넓죠. 이 이유는 아마 책에서 이제 설명할 때 그 렐루가 얘보다 기울기가 먹히는, 그러니까 학습이 좀 더디게 되는 그 현상이 좀 적기 때문에 이렇게 큰 폭으로 됩니다. 일단 큰 폭으로 되는 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동일한 F폭 대비 이제 큰 W 모양을 그린다는 거는 학습 속도가 빠르다는 거거든. 궁극적으로는 얘는 여기에 붙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폭이 클수록 좋아요. 근데 얘도 좀 아쉬운 게 있는데 이게 0.5 근초로 이렇게 뭔가 하나는 걸려 있네요. 그렇죠? 이게 왜 그런지 아까 우리가 처음에 실험을 막 해봤을 때 대충 짐작이 가죠. 그러니까 뭐에다가 이제 0을 곱하게 되니까 뭔가 이제 시그모이드, 최종적으로는 시그모이드를 걸 건데 그래가지고 0이 입력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뭔가 있을 거고 그래갖고 0.5가 그냥 무조건 고정적으로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10H를 했을 때는 폭도 아까 시그모이드보다 커요. 거의 렐루랑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0 근초로 아니 그러니까 0.5 근초로 뭔가 이제 값이 떨어지는 게 없죠. 얘는 딱 보니까 이거 F폭 좀만 진행하면 이런 경우는 있죠. 이런 경우는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렐루 같은 경우는 붙일 수가 없겠지. 이거는 얘를 이쪽으로 밑에 있는 거를 더 밑으로 붙일 수는 있겠는데 얘는 어차피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그 전에 좀 해봤잖아요. 그래서 실험적으로 보면은 그래 테네치가 좋구나 이게 결론입니다.
이제 이거를 좀 수행을 하려면은 네트워크를 그 토치 NM 뭐 시퀀셜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몇 번을 쳐야 되냐면 여기서 25번을 쳐야 되고 여기서 25번을 쳐야 되고 여기서 25번을 쳐야 되니까 75분을 내가 그거를 하고 있어야 돼요. 컨트롤 C 컨트롤 V를 75번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 솔직히 뭐 폰문에 쓸 거니까 그 정도까지 아니고 3번만 하면 되겠다. 그렇죠? 이거를 네트워크를 뭔가 반복적으로 계속 만드는 일이 지금 생겼단 말이에요. 실험을 하려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좀 귀찮아서 네트워크를 만들어주는 어떠한 장치가 있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게 클래스인데, 이쯤에는 이제 클래스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그거 하라고 했었는데, 아마 안 하셨을 것 같아갖고, 그 두 가지 버전으로 설명을 이제 하고자 해요. 그냥 클래스를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설명을 하고, 모른다는 가정하에서 그건 설명이 아니고 그냥 외워야 돼요. 이거는 그냥. 그래서 일단은 이러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그 네트워크를 찍어내는 뭔가를 만들 건데 그게 이제 클래스입니다. 그거를 설명하기 위한 예비 학습으로 잠깐 뭐를 좀 볼게요. 빨리 끝내야 돼. 빨리. 다 했어요 진짜 이제. 이상하다 여기. 자, 네트워크가 지금 우리가 아까 이제 네트워크 학습한 거 요거 있죠. 요게 그 저장이 되어 있을 건데 네트워크 X 하면은 Y 헷 같은 게 나오고 이게 처음 5개의 Y 헷을 보여주는 코드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쵸? 근데 이렇게 해도 된다? 네트워크하고 X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네트워크 점 포워드라고 치고 그 다음에 X를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어쩌라고. 이게 좋은 게 뭐냐면은 이 forward라는 거 있죠. 이거는 내가 바꿀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름이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 forward라는 애를 내가 만약에 재정의를 하잖아요. 그럼 이 기능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런 거를 오버라이딩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이상한 함수다. 람다가 이제 여기가 입력이고 여기가 출력이잖아요. 입력은 x인데 출력은 1이야. 그러면은 입력이 뭐든 나는 상관하지 않고 출력을 무조건 1로 넣겠다라는 뜻이에요. 이러한 함수가 있는데 이러한 함수를 네트워크 포워드가 동작하도록 다시 정의를 해줘요. 그러면은 다시 요거를 실행하는 순간 함수 오브젝트가 생기는데 이거의 기능은 입력을 그냥 내가 뭘로 넣잖아요. 그래서 상관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넣어도 되고 내가 뭐 이렇게 문자로 넣어도 되고 아무 상관없어. 어차피 내가 x는 쓸 것도 아니야. 무조건 나는 1로 출력할 거니까. 그렇죠? 이러한 함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함수는 이제 익명 함수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내가 뭐 f는 우리가 쓰고 있으니까 언더바 f라는 이름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언더바 f라는 거는 뭐 아무 상관없어요. 뭐 이렇게 넣으면 안 되겠다. 그래도 지켜야 될 선이 있으니까. 뭐 이런 거를 넣어도 하여튼 1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는 x. 이거로 넣어도 1이 나와. 어차피 x는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나는 1만 출력할 거니까. 그쵸? 근데 이 언더바 f라는 애를 내가 요거를 이렇게 했어도 똑같은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네트워크 포워드라는 애는 이제 내가 언더바 f라는 함수의 기능으로 재정의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네트워크 포워드는 그냥 얘를 쓴 거랑 똑같으니까 이렇게 정의를 하는 순간 네트워크 포워드 이런 식으로 해도 1이 나올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얘는 뭐랑 똑같다 그랬지? 요거랑 똑같다고 했잖아요. 얘도 1이 나오겠지. x는 무슨 이제 텐서꼴인데 x를 하여튼 넣어도 1이 나오게끔 기능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니까 요 뭐지 네트워크 x를 해갖고 출력이 되는 결과 있죠. 이거를 내가 혹시라도 처음 정의하고 싶거나 재정의를 하고 싶으면은
네트워크 포워드라는 애에 들어가서 그거에 대한 기능을 바꿔버리면 돼요. 두 번째는 요거는 클래스를 알고 있어도 외워야 되는 건데, 내가 이제 그 토치, 그러니까 파이토치에서 정의는 어떤 모듈이 있거든요. 그 모듈에는 네트워크의 동작들을 정의하는 일련의 함수들이 쭉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 정의가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코드들을 제가 다 긁어 와서 그대로 쓸 건데, 내가 일부만 바꾸고 싶어. 그렇기 위해서는 클래스를 이미 있는 클래스를 상속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토치 n은 모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탭을 누르면 클래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클래스예요. 그러니까 여기 클래스에 있는 모든 내용을 상속받아 갖고 내가 마이넷 1이라는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 거예요. 그리고 이닛은 이 클래스에 넣는 초기 함수인데, 여기에서 일단 슈퍼 클래스에 있는 이닛을 그냥 그대로 다 갖고 오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L1이랑 A1이랑 L2라는 애를 이제 초기화를 시킬 건데, L은 이제 리니어, 시그모이드 리니어 이런 방식으로 초기화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 클래스에는 포워드라는 애가 이제 저기가 되어 있지 않는데, 이 포워드라는 애를 이제 내가 다시 정의하게 되면은, 우리가 아까 이제 네트워크 X를 해갖고 출력이 되는 그 YS에 나오는 과정 있죠. 그거를 다시 정의할 수가 있어요. 눈빛이 많이 흔들리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콩공들은 이거 되게 쉬울 텐데 아마 아니면 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냥 제일 기본적인 거 일단 요거는 해야 돼요. 요거는 그냥 고정으로 해야 되고, 이 상태에서 내가 네트워크를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이제 클래스에서 인스턴스를 만드는 과정이고, 뭔가 인스턴스가 생기는데 그걸 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받는 거예요. 그럼 이제 좀 뭐 이거를 이제 딱 치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그냥 마이넷이라고 나오는데, 점 치면은 뭐 그 요런 거 있죠. 우리 드라바 할 때 했던 거. 이러한 기본적인 기능은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안에는 그냥 아무 레이어도 없고 그냥 아무 기능도 없고, 네트워크 X 하면은 그게 뭐야? 약간 이런 식으로 에러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잘 읽어보는 포워드를 뭐 정의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거를 정의하기 전에 내가 얘를 만들 때 요거를 설정을 하면은 이게 네트워크를 처음 만들 때 이 네트워크 안에 뭐가 레이어가 들어가 있게 되거든요. 다시 지금 지금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에는 내가 에런이라는 게 없어요. 에런이라는 게 없는데, 내가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면은 이 클래스에서 다시 생성을 하면은 에런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리고 이 에런은 얘가 자동으로 들어가 있는데, 얘는 여기서 정의된 애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이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없는 상태에서, 얘가 없는 상태에서 오늘 늦게 끝나겠다. 얘가 없는 상태에서 요거를 이렇게 딱 했어요. 근데 얘 이렇게 하면 없겠지, 그쵸? 근데 에러는 얘야 라고 내가 이렇게 써서 줘요. 1 아이씨, 복사. 이렇게 그냥 강제로 밀어 넣으면은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생길 거 아니야, 그렇죠? 내가 네트워크를 만들고 이렇게 막 이거를 정의하는 것보다 여기다 이렇게 쓰면은 자동으로 만들자마자 이게 들어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면은 네트워크.eron이라는 거를 써야 되는데, 그럼 이렇게 그냥 쓰면은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 그 문법을 그냥 요렇게 만들면 편하잖아요. 이렇게 만들면 편할 것 같잖아. 여기 위에 있는 거를 그대로 쓰고 얘는 이거를 하면은 바로 실행되도록 하는데, 사소한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이름을 네트워크로 만들지 여기다가 네트워크 2라고 만들지 모르잖아. 여기는 그냥 클래스를 갖고 있는 거고, 내가 인스턴스로 뭘로 만들지 모르니까 얘는 태어난 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이름을 쓸 수는 없고, 얘가 태어나기 전의 이름, 그러니까 태명 같은 걸 써야 돼. 태명이 그냥 셀프라고 칩시다. 그래서 얘는 이 내가 클래스에서 어떤 인스턴스를 만들 건데 이름은 몰랄지 모르겠어. 어떤 근데 그 이름이 있으면은 그 이름을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에런이라고 넣고 요거를 실행해줘 라고 되는 거죠. 그럼 얘가 이제 암묵적으로 얘가 되는 거지. 그렇죠? 얘는 이제 태명이 셀프였고 태어난 후에 이름은 네트워크가 되는 거죠. 똑같은 논리를 이거를 다 집어넣게 되면은 아니야. 2 아니야. 얘를 하는 순간 이거를 굳이 선언하지 않아도 얘가 있고, 그렇죠? 얘가 있고,
얘가 있어요. 이 상태로 됩니다. 얘는 없어요. 얘는 다시 에러가 나는데 얘가 이제 정의가 되려면은 이 그냥 여기는 내가 레이어드를 순서대로 넣은 거거든요. 이 레이어드를 순서대로 넣었는데 이 레이어드를 이용해 갖고 내가 네트워크 X를 계산하는 어떠한 법칙을 얘는 아직 몰라요. 그래서 그 네트워크 X를 했을 때 내가 수행되어야 될 계산 과정을 명시해 줘야 되는데 그거를 forward라는 곳에 명시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갖고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제 이거를 Y 해설 계산할 때 처음에 이제 X가 들어오는 거, 그러니까 이 forward라는 거에서 여기 있는 X는 네트워크를 우리가 만들고 여기다가 X를 넣을 거잖아요. 여기 있는 X를 여기 있는 X라고 지금 생각을 합시다. 사실 이거를 좀 이름을 바꿔도 상관은 없긴 해요. 여기를 뭐 인풋 이렇게 바꾸면은 여기를 이제 인풋이라고 넣으면 되는 거긴 해요. 근데 그냥 X라고 치고 여기는 이제 리턴은 항상 YS로 제가 정의한다고 칠게요. 그럼 이제 X가 들어오면은 내가 L1이라는 거를 했고 그 다음에 A1이라는 거를 연속으로 할 거고 그 다음 또 그 이어갖고 L2라는 거를 시퀀셜로 하겠다라는 거를 정의를 해줘야 돼요. 지금까지 이거를 왜 정의 안 해줘도 됐냐면은 토치 N은 시퀀셜을 우리가 묶었잖아요. 그러니까 토치 N은 시퀀셜로 그 이 레이어들을 묶으면은 포워드를 자동적으로 이런 식으로 정해 주게끔 만들어줬던 거야 그동안은. 근데 그 토치에는 시퀀셜을 우리가 안 쓰니까 이런 것까지 우리가 정의를 해줘야 되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해주면은 잠깐만 이거 다 지워도 되겠지? 클래스는 다 잘할 테니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치기만 하잖아요. 그럼 이제 얘는 이거하고 같은 효과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얘가 그 리니어가 존재하고 시그모이드가 존재하고 다시 리니어가 이게 존재하는 이유는 이니 펑션에 우리가 이거를 세 개를 다 써놓기 때문이야. 그래서 존재하는 거고 얘가 어떠한 순서로 계산되는 거. 그러니까 얘가 들어가고 얘가 이제 그 되는 순서로 이제 계산된다라는 거는 토체인 시퀀셜로 우리가 다시 묶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요 두 개는 이제 같은 효과가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좀 잘 생각해 보면은 이 순서로 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갖고 내가 이거를 A1을 여기다가 이렇게 쓰고 뭐 이거를 여기다가 쓰고 이래도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상관이 있어요. 이거는 들여쓰기는 해야 돼. 이거는 상관이 있어요. 아무튼 근데 이렇게 해도 내가 쓰고 싶은 레이어들을 여기다가 쭉 만들어주고 얘는 그냥 만들기만 하고 이 레이어들을 어떤 방식으로 계산할 건지는 정의하지 않거든. 근데 내가 이제 만든 것 중에서 요거를 통과시키고 요거를 통과시키고 요거를 통과시킬 거야 라는 거를 내가 이렇게 명심을 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 똑같은 방식으로 여기는 이제 리니어 아까는 리니어 시그모이드 리니어로 내가 갔는데 이번에는 리니어 렐로 리니어로 가고 그런 마이넷 2라는 거는 요 네트워크를 그냥 연속으로 생성하는 효과를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넷 3라는 거는 이제 요 네트워크를 연속으로 생성하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클래스를 알고 있다는 전자에 설명한 거고 이제 모르겠다 그러면은 이 순서대로 그냥 하면 돼요. 제가 이거 엄청 고민을 하면서 썼는데 그냥 이 순서대로 무조건 하면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 그럼 이해가 되겠지? 이거를 복사해. 이거를 그냥 복사하고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해요. 여기는 원하는 이름을 쓰면 돼요. 여기는 원하는 이름 쓰고 여기는 그냥 고정인데 일단 여기에서 그 포워드에 있는 X 있죠. 이건 네트워크에 들어가는 입력 X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Y는 그러니까 네트워크 포워드 혹은 네트워크 가로 열고 X를 하면 이제 YAC 튀어나오잖아. 그 YAC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갖고 사실 얘는 다른 변수를 써도 무방한데, 그러니까 뭐 인풋, 아웃풋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 근데 그냥 그 우리는 편의상 X하고 Y 햇으로 변수를 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하여튼 복사를 해요. 그 다음에 뭐를 하냐면은 여기 데프 언더바 뭐 이니 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에 우리가 이제 사용할 레이어를 이제 정의를 하고 이름을 붙이는데 이름은 그냥 이것도 외우세요. 셀프.뭐뭐로 뭐뭐로 이름을 붙인다 이렇게 그냥 외우세요. 이렇게 하면은 사용할 레이어가 우리가 리니어 10H 그 다음에 리니어 이런 식으로 만들 건데 이 리니어들을 만들고 이름을 그냥 셀프.xx1, 셀프.xx2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붙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스텝 3은 여기에 이제 그 X에서 Y 햇으로 가는 그 과정을 묘사하는 코드를 써주면 돼요. 쭉.
그리고 마지막에 함수의 리턴 값을 y 해시 되도록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갖고 우리가 이제 썼던 레이어 있죠, self.xx1 자체가 그냥 이름이라고 생각하면은 이거를 x에 통과시켜 갖고 u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 u를 그 다음에 여기에다 통과시켜 갖고 v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 v를 여기에 통과시켜서 y 햇을 만들고 y 햇을 리턴해라, 이렇게 그냥 쓰면 됩니다. 아무튼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요거 돌리고 씌워야 돼가지고, 아무튼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요 아키텍처가 있잖아요. 요 아키텍처에서 리니어하고 액티베이션, 리니어 이 꼴인데, 액티베이션 뭘로 할래? 근데 이제 시그모이드하고 뭐하고 여러 개 했는데 테네시가 좋대. 왜? 실험적으로 좋대. 그러니까 실험을 여러 번 반복을 해야 되는데, 이 여기에서 테네치가 왜 좋은지에 대한 직관을 지금 얻고 싶은 거죠. 실험을 하는 코드인데 여기에서 일단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을 맨날 보는 거죠. 그렇죠? 이건 통째로 무슨 코드인지는 알겠고, 여기도 알겠죠. 옵티마이저 만들고 여기는 이제 로스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코드가 이제 이해가 되죠. 우리가 네트워크 1이라는 걸 선언했고, 얘하고 지금 동일한 효과를 주는 거는 여기 위에서 이거죠. 그렇죠? 얘하고 이거하고 동일한 효과를 준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폼을 돌릴 때마다 네트워크를 새로운 초기 값을 받아갖고 하나 이제 생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그 여기부터 여기는 이 결과를 받아가지고 그냥 시각화를 하는 코드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5로 나누어져 있는 거는 이제 요 그리드만큼 돌기 때문이고, 그래서 얘를 실행하고 그다음 밑에 거를 실행하고 또 밑에 거를 실행하면 실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8시 2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